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유럽이나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 상황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다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4개월째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중국 경제 규모가 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론 중국 자체가 금방 급격하게 붕괴가 된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겠지만 저도 이제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동산 상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로 이사 가고 또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다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중국의 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집 부동산이 상당히 자산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자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나 예금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부동산 70%를 차지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더욱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GDP에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5% 그랬는데 보통 25%에서 30%를 이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중국이 모택동, 이제 마오쩌둥이라는데 이 모택동하고 또 누굽니까? 등수평.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때가 풍수적으로 유군과 칠운 시대잖아요. 이때는 이 유군과 칠운은 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 권위주의, 그 다음에 총칼, 이런 시대다 보니까 중국이 이때 당시만 해도 막 밀어붙이고, 등수평이 같은 경우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도 탱크로 막 밀어버리고, 그리고 마오쩌둥, 모택동 같은 경우는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 대혁명을 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운이 이제 팔운 시대가 되면서, 팔운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게 이제 간운인데, 간운이고 팔운, 이때 이 간이라는 것은 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부동산, 토지, 넓은 땅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총칼 힘과 권력을 잡았던 그때 당시의 흐름이 이제는 이 부동산 이런 쪽으로 기운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명당, 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운기라는 건 기운이 변하는 건데, 이 운기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이 팔운 시대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저는 이제 중국어도 좀 옛날에 배우고 중국 여러 번 가보고 중국에 관심이 많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족들이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왕조가 들어섰다 망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이 사람들 자체가 속고 속이는 거, 그거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손자병법도 다 그런 거잖아요. 남을 어떻게 하면 속이고 빼앗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소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이 소유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소유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고 기회가 있으면 그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 개념이 90년대 말, 즉 우리나라 IMF 막 터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국가에서 뭐 50년, 뭐 지방정부에서 이제 임대를 한다든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90년대 말부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 시대, 유군과 칠운이 넘어서면서 이제 팔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결국 이게 기운의 변화, 즉 간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은 동북 쪽 방향은 동북을 나타내고, 주역의 개상으로서는 이게 간께인데 막내 아들을 나타내죠. 근데 이 간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로 쓰면 이거지만 다른 뜻은 그칠간, 어긋날간, 뭐 산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쳐야 되는데 부동산이 폭발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운기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명당 혈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도 대운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서 자연도 계속해서 운기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 자체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팔운 시대, 이 부동산 시대, 팔운의 부동산의 흐름이 이제 그쳤다. 끝났다라는 얘기죠. 어긋나고 그쳤다. 이 간운 자체의 기운 개상이 그칠 간자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4년서부터 사실 8운인데 지금 폭발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9운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물론 8운 말입니다만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이게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유재산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좀 살아가겠지만 중국 자체는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가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거. 결국 이 간운은 땅을 나타냅니다. 땅. 그리고 이 간운 자체는 주역에서는 양토, 무토 같은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곤이 있잖아요. 곤. 이거는 이제 땅곤자 이혼을 나타내는데 이건 음토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자체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과도하게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묻히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소유를 할 수는 없어요. 장기 50년 뭐 이상 자기들이 물론 뭐 거의 뭐 죽을 때가 되니까 50살 이상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성인이 사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빈집이 무려 뭐 1억 3천만 채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4-5명이 들어가서 살아도 뭐 빈집에 다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됐다. 이게 결국은 뭐냐? 운기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이 8운은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9운에 와서는 결국 그게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도 8운 시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차 아편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전쟁이 8운에 있고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이 9운에 일어나서 결국 뭐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에서 9운에 들어가서 또 아편전쟁을 쑥대밭으면서 결국 기회가 돼서 중국 국력이 청나라가 쇠퇴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예견을 했던 게 이제 8운 시대가 끝나가면서 9운 시대가 오면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풍수적인 기후 운기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국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그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풍수적인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렇고 결국 구은 시대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점점 옥죄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뭐 구은에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여기서 나라 자체가 폭삭 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공산당 정권 자체가 이제 힘이 무력화되고 중국에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결국은 그게 뭐 공산당 입장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풍수적인 기운으로 보면 중국이 8운 9운 시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이 8운 시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9운에 지금 꺾이고 있는 건데 사실 보면 이 9운 시대 들어서는 중국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9운 시대를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체가 중국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부동산의 운기, 기운의 변화 때문에 부동산이 폭망하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일어서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기타 제조업이라든지 소비 서비스업, IT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우리나라 따라오고는 있지만 그거는 일부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운의 변화 때문에 중국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중국은 토의 기운을 갖고 있고 나라 자체는 토의 기운이에요. 그것도 제가 언젠가 기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중국은 토의 기운이 있으면 구는 이제 화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화생토가 돼서 중국이 더 잘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기운 자체가 사주처럼 뭐 화생토 아니면 목성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 자체는 토의 기운은 맞는데 토가 이 팔운의 기운이었잖아요. 간께. 그런데 구운이 되면 화생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주의 기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나라 자체 풍수의 기운이 바뀌는데 무슨 화생토가 돼가지고 중국이 더 잘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이 풍수의 운기가 변하면 기운 자체가 구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그 토의 기운이었던 팔운의 기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시대는 끝나간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조금 약간 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불편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국의 시대는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간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방법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있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중국 시대는 끝나간다. 그게 바로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